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민경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젊은 청년 세대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청년 세대들은 다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년 세대들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떤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청년 세대들이 재산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읽어가지고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전부 다 청년 세대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조상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특별한 어떤 그 계층의 사람들 아니고는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러지 않고 어떻게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런 시대에서 인류가 이제 이렇게 생성해서 살아왔는데, 인류 역사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70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인류 생성 이후에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 중에 무슨 그 젊은 세대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특히 인류가 이런 정착 생활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한 데는 한 1000년 정도 좀 넘었을까요? 한 몇천 년, 2, 3천 년 정도 됐을까? 그 정도를 빼고는 전부 다 그 유동적인 어떤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떠돌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전염병이 와가지고 거의 몰살당하기도 하고 또 맹수들로부터 잡혀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저 산에서 사는 무슨 그 야생 동물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인간이 결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부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다 그 어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다 지들이 그 부를 축적한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물려받은 사람도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극소수예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대에는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아주 좋은 황금 시기에 우리가 이제 사는 세대죠. 지금 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생을 벌어도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었던 옛날에 비해서 빨리 돈을 모은 거죠. 빨리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 이제 굉장히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것은 여러분 별로 부러워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지금은 자본에 의해서 자본이 축적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끝까지 보존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 쫄딱망해가지고 거지가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왜 그러냐면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버는 사람만이 관리할 수 있지 그 거저 생긴 돈을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 관리하는 것도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사실은 거지로 살다시피 했는데, 그 거지로 살 때는 나보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경제력을 이루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아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어떤 공격적이야. 뭘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벌게 된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벌지 왜 나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주겠냐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냐면 내가 저보다 좀 더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수작을 부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수작에 나는 이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수작에 이제 안 넘어간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꾸어 얘기하면 나한테 그만큼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제공했는데 내가 과거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문화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것을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투자를 안 해서 내가 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뭐 그랬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쉬울 것도 없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쉽게 버는 것은 그것은 그 도둑놈 배짱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도둑놈들이 노력이 싫어서도 이고 노력해도 그만큼 큰 돈을 단시간에 못 벌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종의 범죄를 못한 데 대해서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다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기다리고, 지금 이 시대는 돈 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공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에 비해서 뭐 고통받고 있다,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당연히 인간은 태어나면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재벌도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금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 씨 같은 분을 하나의 모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양반이 어떤 겁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 노동자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아주 산업재해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한 시대죠. 그때는 모든 우리나라의 기계들이 재래식이라 어디 이재명이처럼 팔 하나 이렇게 병신되고 이러는 건 그건 재해도 아니에요. 그 당시 그냥 사람이 죽은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그렇게 많고, 지금 현재도 그런 위험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불행한 사고가 자주 나는데, 그 이재명 시대에 이재명 씨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병신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남아서 그 양반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죠. 그 양반은 남들처럼 신세한탄하고 막 불평불만을 하고 무슨 범죄 집단에 가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자기를 갈고 닦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그래서 그 양반은 노력해가지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어떤 삶이 공정치 않았다.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 이런 데 대해서 눈을 뜨고 성남시에서 이제 사회 개선 운동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성남시장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나 성남시장 해야지 이러고 거기다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목표에다가 주파수를 맞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한 기회가 오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안 오고 와도 몰라. 그게 기회인지를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 줄 알지. 그래서 무언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난 여러분한테 아주 힘줘서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지금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는 불만이 내 주변에 누구는 부모로부터 어떤 재산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걔하고 비교해서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자기가 결핍을 느끼고 아주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도약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도 쟤만큼 돼야 돼. 되고 싶어. 이런 그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틀림없이 어떤 그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 기회는 뭐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 어떤 기회가 어떻게 올지.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올인하게 되면 이제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는 수도권 아닙니까? 그 수도권 거대 지역 도지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 양반이 그 대단한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거기서 지금 끝내질 않고 대통령까지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어떤 성기를 타고 있는 이런 사람의 그 불타는 포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을 시켜야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부군이 확 상승한다고 그런 거죠. 저 이재명 씨 스타일로 봐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면 이제 내가 대통령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일 안 해. 그리고 이제부터 도둑질만 할 거야. 절대 이런 사람이 안 해요.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은 아주 그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발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에요? 세종대왕은 그 양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나서 너는 정치에 관심도 가지지 말고 너는 그 정치에 관심 가지는 동안 형제간에 피나는 사륙 투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일반 세상에 대해서만 공부해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공부한 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사는가, 뭐 이런 어떤 왕권하고는 통치자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양반은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양형대군이 그 세자에서 이제 탈락하고 세종대왕이 발탁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종대왕이 이제 발탁되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본래 왕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왕권하고는 멀었던 사람이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는 그래도 성공한 왕이 될 거야. 아주 굉장한 성군이 돼서 후세에 내 이름을 떨칠 거야 하는 그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양반은 너무 많이 골몰하고 너무 많이 이러다가 건강을 해쳐서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 있는데 그래서 세종대왕님도 결국은 우리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봅시다. 저 몽골 초원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아주 저희 부모 일찍 죽고 뭐 그냥 아주 처절하게 어디 거짓 거렁뱅이처럼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장가 가서 마누라를 데리고 오다가 다른 종족한테 습격을 받아서 마누라까지 뺏기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것도 도저히 살아남기도 불가능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내가 그 당시 그 사람 옆에 안 따라다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살아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거의 뭐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잖아요. 자 유럽 끝에 뭐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 쪽까지도 그 사람 다 통치 기구에 이제 넣을 정도로 세계를 세계 한 3분의 2 정도를 이게 제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고생할 때 누가 그 사람이 이 엄청난 대륙을 거의 다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이제 후계자들은 그게 아무리 좋은 조건을 넘겨줘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후계자들이 그렇게 오늘날의 여러분처럼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유럽 쪽에 가가지고 그 유럽 쪽에 잘생긴 여자들을 데려다가 노다지 주색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나중에 비참하게 거의 3대도 못 가고 다 멸망한 그 몽골 제국이. 이 마찬가지로 미국의 같은 경우도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에이브럼 링컨 같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은 그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미국 대륙을 하나로 연합한 미 합중국 대통령이죠. 근데 이 양반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도 일찍 죽고 그 계모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러다가 한 겨울에 계모가 너는 이 시골에서 살면 앞날이 캄캄하니까 도시로 나가서 성공해라 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달랑 신발 한 켤레 오고 외투하고 어떻게 주면서 이제 도시로 나가라고 해서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이 링컨이라는 양반은 아주 무한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근데 그 링컨은 그 어머니가 아주 훌륭했고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이제 훗날에 링컨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수려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했나? 예를 들어서 자기 친아들이라면 여름에 농사질 때 그 링컨을 그렇게 부려먹고 겨울에 이제 한가하게 집에서 농사 지어놓은 양식을 퍼먹고 한가하게 살 수 있을 때 링컨한테 공부를 더 가리키는 의미에서도 자기 친아들이라면 붙들어 놨을 것 같은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태에서 링컨을 도시로 나가라고 했다고 하면 그 어머니가 훌륭했을까? 그러나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나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눈밭에 내보내 줘가지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링컨의 열린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가 훌륭한 거죠. 그 링컨이 그 도시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면 눈이 막 쌓여가지고 도저히 길을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의 철도가 어디 일부분은 있기도 할 때인데 거기는 뉴올리언스 중가요? 그 산간촌길이라 철도는 없고 그냥 그 역마차가 이제 짐을 실어다가 어떤 그 슈퍼마켓에다 이렇게 무슨 농산물을 갖다 공급해 주는 거죠. 도시에서 이제 그걸 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링컨은 걸어가다가 생각하니까 이 어머니가 나한테 사준 이 신발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 귀한 것을 신고 가다가 이 신발이 망가지면 이거는 돈을 줘야 사는데 나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링컨이 그 신발을 벗어서 어깨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미고 맨발로 그 눈밭을 걸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걸어가는데 그 역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한참 말을 끌고 막 그 추운데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이 말을 몰고 가다 보니까 그때 17살인가 몇 살 먹은 청년이 이거 하나 거기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미친놈이 이 눈밭에 신발을 벗어서 어깨다 메고 간단 말이야. 그럼 저 발에 동상 걸려가지고 제가 금방 가다 뭐 주저앉아가지고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눈밭을 마차를 끌고 가는 그 마부도 그게 아주 부잣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 세웠어요. 좀 갖다 세우고 나서 걔가 걸어오길 기다려가지고, 야, 너 이 눈밭에 그 신발을 신고 가야지. 신발을 그렇게 벗어서 어깨다 메고 그 맨발로 그렇게 걸어가면 너 발에 통상 걸려가지고 너 조금 있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저씨,
괜찮아요. 이 내가 겨울에 산에 나무로 다니고 그러면서 이 맨발 벗고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 맨발을 벗고 활동하면 한참 걸어가면 눈밭에서도 발이 자극받아가지고 막 뜨끈뜨끈해요. 땀나요. 그래서 동상도 안 걸리고. 그런데 이 신발을 내가 신고 가면 이게 우리 어머니가 사준 건데요. 신고 가면 신발이 떨어지면 이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는 다쳐도 그냥 집에서 있으면 또 나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아껴야죠. 그래서 그 마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자기도 정말 그 돈이 귀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눈벌판에 이 마차를 끌고 가다가 어디 삐걱해가지고 고장나면 거기서 자기도 꼼짝없이 얼어 죽을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도 돈이 그렇게 귀한 걸 알고 있으면 이거 제대로 된 놈이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흥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이 가만히 보니까 저 마차를 타고 가면 좀 쉽게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아저씨가 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면 내가 저 아저씨한테 한번 수작을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부가 어디까지 가냐니까 저 뉴올리언스 주까지 간다고. 그럼 이제 마부도 자기도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링컨이 그 마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외투 제가 입고 있는 외투 좀 거기까지 실어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너 외투까지 벗고 맨발도 벗고 그러고 가면은 너 가다 얼어 죽을 텐데 괜찮냐? 그걸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까 링컨이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말고요. 아저씨가 저를 그 도시까지 실어다 주실지 안 실어다 주실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링컨이 참 그 마부가 그래? 그건 내가 네가 원한다면 그 외투는 실어다 줄 수 있는데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 외투 없이 네가 어떻게 갈 건지를 네가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그럼 실어다 주시는 거죠? 실어다 줄게. 내가 약속했어. 그러니까 링컨이 그 마차에 덜렁 올라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너 왜 외투만 실어달라고 하는데 네가 타냐 하니까 아저씨 저는 그 외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투 실어다 주면 그 안에 제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부가 기가 막히는 거야. 요렇게 그 위트가 있고 이렇게 그 돈을 아까워하고 요런 놈은 여기 굉장히 싹수가 있다 요즘 말로. 그러니까 그 마부가 이제 그 링컨을 아주 좋게 잘 봐가지고 링컨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뉴올리언스 주에 와서 슈퍼마켓에 이제 물건을 이 사람이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슈퍼마켓 주인한테 얘를 얼마가 됐든지 여기서 고용 좀 해주시오. 우선 밥만 먹여주고 돈 얼마씩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부정직해가지고 슈퍼마켓에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뭐 돈을 빼돌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물건 되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신원보증을 쓸 테니까 재정보증을 쓸 테니까 얘를 좀 채용해 주시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마침 그 사람이 필요했던 차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이제 채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걔가 슈퍼마켓 점원이 됐잖아요. 점원이 됐는데도 이게 그냥 보통 놈의 점원이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슈퍼마켓 문 열기 전에 그 근처 청소 싹 다 하고 물건 정돈 정리 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보니까 이놈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게 돈이 비고 막 이런 게 골치 아픈데 이놈이 아주 정직하고 사람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한테 카운터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링컨이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보는데 이게 아무리 잘한다고 잘해도 나중에 결산해 보면 돈이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 그럼 이제 돈이 남으면 일단 얼마가 나오면 이게 뭐 물건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무슨 화장지 한 놀값이다. 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문에다 걸어놓고 몇 월 며칠 날 써놓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그 돈을 덜 가져간 사람, 덜 거슬른 돈을 덜 받아간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도 그날 저녁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 한 10시까지 이제 장사하고 문 닫는데 한 10시 되면 장사가 끝나고 나서 링컨이 그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다니면서 마을에 다니면서 옛날에는 무슨 멀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이렇게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지. 가면서 막 소리 지르요. 저는 여기 저 링컨 상점에
정원호는 그 링컨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낮에 저한테 물건 사고 돈 뭐이라서 100원 안 거슬러간 분 혹시 생각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고 막 밤중에 소리 지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10시 끝나고 다니면 뭐 12시 다 되잖아. 한밤중에 그 조용한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까 처음에는 저는 미친놈인가 했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아 맞아 나 거기에 돈 안 거슬렀더니 안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단 말이야. 주고 나서 돈이 부족 오면 이제 그거는 링컨이 상관 안 해. 그 부족 오면 그냥 저한테 월급에서 까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지가 변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남을 때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나오면 오늘 뭐 거슬렀더니 이제 잘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안 거슬러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그 동네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오늘 뭐 슈퍼마켓에 가서 비누 사고 뭐 돈 거스름돈 얼마 안 받아간 분 혹시 있으면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슈퍼마켓에 링컨이라는 저놈한테 뭘 사면 절대 쏘을 일이 없겠구나. 그러고 나서 혹시 또 그놈이 거슬림돈을 잘못 거슬러 줘가지고 돈을 자기가 더 받았어. 근데 모르고 가만히 가지고 왔으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란 말이야. 이게 제 이렇게 돈을 나한테 더 줬는데 쟤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놈은 이제 돈이 남은 날만 그러고 다니니까 이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지난번에 뭐 사고 거슴돈을 얼마 받아야 되는데 네가 돈을 더 줬어. 그래서 이제 이걸 도로 갖다 주는 거야. 이제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링컨 하나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돈을 덜 거슬러 가도 링컨이 밤중에 와서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돌려주고 또 자기들이 설사 링컨이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돈을 더 거슬러 줬어도 그것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용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사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중에 링컨이 그 주지사 무슨 시장 상원의원 참 이렇게 나올 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거운동원이 돼가지고 링컨이 이제 미국의 위대한 16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될 때 가장 또 그 사람의 그 인상적인 내용이 있냐면 그때 그 미국 사회도요 전부 그 사입이 오늘날 저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은 놈들이 나와서 이제 정치하고 있을 텐데 그때 미국에 이제 링컨이 대통령 나왔는데 대통령 나왔을 때는 주지사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자기가 그 사는 그 바운다리 뉴올리언스 주는 거기 사람들이 그 링컨을 그렇게 소문나서 아주 링컨이 저기 양심적이고 아주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잘 알려졌는데 대통령은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미국의 전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모르는 동네를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하러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이는 거야. 그래서 링컨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농번기구나. 그러면 논뜰역에 가면 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논뜰역에 찾아간 거 아니야.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나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써서 미국이 좋은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좀 찍어주십시오. 뭐 이러고 다니는데 그거 아는 사람도 남북전쟁을 통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남북전쟁 그새 하기 전이지. 하여튼 그래서 그 주지사하고 변호사하고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링컨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니까 농촌 사람들이 그 돈에서 무슨 가을에 벼베기를 하는데 거기를 하니까 마침 점심시간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가서 나도 이거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저도 밥 좀 한 그릇 주십시오. 같이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제가 대통령 나온 링컨인데 우리 농촌도 제가 더 잘 살도록 노력을 하고 그럴 테니까 저한테 표를 좀 보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웃어가면서 지금 정치하는 걸 전부 다 도둑놈들인데 그놈들이 그 선거 나올 때는 이런 데 와서 뭐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데 잘 살게 해준 놈 한 놈도 없고 정치하는 놈 우리 말 전혀 믿지 않는다. 아주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가 지금 여기 벼 비는데
저 벼비는데 3분의 1만 우리를 따라오기만 해도 내가 당신을 농민의 심정을 아는 사람으로 인정해가지고 내가 당신 선거운동 해줄게. 그리고 나도 표를 찍어줄게. 그러니까 링컨이 이게 해볼 만한데 이제 희심의 미소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링컨이 그럼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서 이제 논에 그 벼베기를 하는데 대개 벼빌라면 그 당시 뭐 탈곡기니 무슨 그 벼베는 기계가 없으니까 나시로 빌 때지 않습니까? 벼벨라면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몇 포기씩 되게 대략 어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저도 그 벼벨 때 배워봤는데 그래가지고 뭐 한 20포기나 30포기씩 이렇게 쭉 자기를 잡고 이제 싹싹싹 비는 거지 않습니까? 비고 가다 보면 잘 비는 사람은 똑같은 타임에 거의 한 25포기 뭐 이렇게까지도 열 몇 포기 이렇게 가지고 빌 수 있는데 낯질 섰던 사람은 한 8포기, 7포기도 못 비는 상태에서 저쪽 사람이 막 이쪽까지 비워주는 거야. 근데 링컨은 이제 어려서부터 저 통나무 집에서 화전을 일러가면서 벼도 비워보고 뭐 낯질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링컨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벼를 비는 거야. 싹싹싹싹 비는데 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는 거야. 그래서 딴 사람 한 두 목 정도 가까이 그 벼를 빈단 말이야. 비니까 농민들이 그냥 벼 비다 말고 넋을 잃고 쳐다보는 거죠. 대통령 출마한 놈이 저렇게 벼를 잘 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링컨 이제 어느 정도 한이랑 어느 정도 나가다가 제가 여기서 계속 벼 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대통령 선거를 나왔으니까 후보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게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전부 다 가서 악수를 하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농민을 제대로 아는 그 농민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의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앞장서 서겠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농민들이 이제 감동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농민들이 그렇게 감동 먹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링컨을 직접 시험해봤는데 이 사람은 진짜 농민 출신이고 우리보다 배를 더 잘 비니까 그러고 이 사람은 농민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한 번에 그 어떤 사례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대통령 시켜서 우리 농민들도 잘 사는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웃마을에다 막 선전을 하고 이웃마을에다 선전하면서 그 농민회가 있는데 그 농민회에다가 전국에 사발 통문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링컨 이 사람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 농촌에서 논을 몇만 평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 짓는 사람인데 우리 마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확인해서 증빙된 거다. 이거 사실이 확인된 거다. 그러니까 이 링컨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시켜야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링컨이 결국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농민들의 그 운동을 통해서만 당선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링컨은 그 무료변론도 했고 뭐 사무회에 거쳐서 이런 그 캐리어를 얻는 동안에 그렇게 활동을 했고 링컨의 이 정직한 행동이 결국은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으로서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알아주는 훌륭한 대통령인데 여러분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중고등학교 그런 거 아무것도 못 나왔죠. 이 사람은 오직 자기가 독하게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서 통과해서 변호사가 되는데 이 세계에서 이제 잘하는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들이 대개 이제 변호사 출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인도의 간디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양반은 이게 변호사 출신이다가 그런 밑바닥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다시는 또 만나기 힘든 아주 진취적이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아울러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도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도 이재명 씨를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처지가 어렵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슨 환경이 어렵고 이런 것을 모두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면 가능성은 이 지구상에 충분히 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충분히 있다. 대한민국 땅의 그 산 증인이 이재명 씨 아니냐. 뭐 이거를 여러분한테 부각시켜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나라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그 교과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우연히 다가온 이재명이라는 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그 부지런한 이 지도자를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한번 모셨으면 하는 게, 우리가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흔들면서 정의를 외치고 그러던 것보다 더 성공적인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우리 이재명 씨를 한번 지지해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성공시키다. 이 사람 성공시키면 여러분들도 이 양반의 어떤 그 모델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앞으로 크게 우리 젊은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통일 코리아 지도자를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훌륭한 대통령을 모시고 남북 관계를 화해 협력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북방까지 다 그 친 코리아 프렌드리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빛나는, 세계에 더 우뚝 서는 어떤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젊은이들 보고 아주 의심 없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양반을 대통령 만드는데 크게 활동을 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